안녕하세요. 큰 그림을 보는 여러분. 만브랜드에서 사업과 빅픽처로 리브랜딩된 채널을 운영하게 된 민병은 빅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실패작, 패배자 혹은 루저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한 번쯤은 느낀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실패작이라고 느낄 때 마인드셋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SNS를 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정말 성공을 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멋진 차를 타고 아름다운 연인들과 함께 멋진 여행지를 가서 사진도 찍고 엄청 비싼 명품을 매일같이 바꿔 입고 또 TV나 신문기사 같은 거를 읽으면 연예인들, 멋진 인플루언서들이 많죠. Young and rich.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벌고 꿈에만 그리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영감이 되죠. 나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하고 구독하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올리는 컨텐츠와 영상들을 시청하게 되고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기 위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처럼 되지 않죠. 그들이 내는 결과물들을 나는 못 내고 있고 나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과 나의 격차는 벌어져 가는 것만 같고 이 와중에 우리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말을 해요. 단군 이래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다. 어차피 알려줘도 너는 시도하지도 않을 거지 않냐. 대부분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하다. 마치 나의 노력과 열정이 부족해서 그들이 누렸던 것들을 내가 못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자가 있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저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자신의 탓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정말 뭔가 부족해. 난 충분하지가 않아. 내가 뭔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막힙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패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실패를 겪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실패를 겪었을 때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고 그리고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일단 실패라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실패라는 것을 이해를 해봅시다. 실패는 무엇이고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와 성공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실패와 성공의 정의와 기준은 다 남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을 버는 게 정말 큰 성공일 수도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 톰 벨류나 알렉스 허머지 같은 억만장자들한테는 10억이라는 것은 미니멈 아니면 실패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의 인생만 되돌아봐도 실패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보자였을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내가 나중에 경험치를 키우고 어느 정도 능력을 키운 다음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는 정말 다르죠. 유튜브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00뷰를 받는 게 정말 큰 성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영상을 몇 개 더 만들고 플랫폼에 적응을 하다 보면 나중에 10만 뷰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 내 안에서도 내 인생의 현재 위치와 능력치와 수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남과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현재의 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과거의 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 혹은 미래의 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얻는 건데 우리는 right now, 지금 당장 성공을 얻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상대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성공은 it's a concept, failure is a concept, success is a concept. 성공과 실패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공과 실패는 개념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쵸? 실패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공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게 성공이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저게 성공이야.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내 자신 혹은 사회가 만들어낸 근거 없는 개념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실패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일 뿐이고 사람마다 그 단어를 정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조차 불명확한 단어 하나 때문에 나의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런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회가 만든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또 다른 감옥 속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는 단지 하나의 단어이자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시선을 가져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 자신을 마비시키는 감정이에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마비돼서 내가 갈 길, 앞으로 나가는 걸 못하게 되면 정말 슬프고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극복해야지 enthusiasm, 내 안에 열정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열정이라는 감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 다음 개념들을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패를 활용하는 방법. Use failure as a springboard. 실패를 스프링보드로 사용하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실패라는 것은 개념이라고 얘기할 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의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 불행한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회복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it's dwelling, 실패에 연연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할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땐 대부분 내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실패를 하고 나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에요. 여기서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슬픈 일 혹은 불행한 일을 겪고 나면 저는 제 자신에게 슬퍼할 데드라인을 줘요. 나쁜 일에 연연할 데드라인, 기한일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빅터. 알았어, 병원아.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슬픈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딱 3일만 슬퍼해. 3일 동안 마음껏 슬퍼하고 그 다음엔 넌 슬퍼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감정의 스위치를 꺼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근히 정말 잘 통하는 수법이에요. 슬퍼하셔도 좋아요. 좌절하셔도 좋아요. 인간이니까요. 그쵸? 어떻게 인간인데 감정을 안 느껴요?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But 회복을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나만의 컴백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스킬인 것 같아요. Resilience,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 강한 멘탈을 키우는 방법.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이런 컴백 스토리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남자분이 연설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그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자신의 꿈은 파일럿이 되는 거였대요. 하지만 시력이 너무 나빠서 파일럿이 못 됐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쁜 것은 본인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변 분야에 엄청 열심히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주비행사가 될 기회가 생겨가지고 본인이 처음에 상상하지도 못한 진로를 가게 됐다고 해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유튜버들 중 요즘에 엄청 핫한 Call Me Chris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Call Me Chris는 원래 미용사였다고 해요. 미용사였는데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미용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좌절하는 와중에 틱톡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Call Me Chris는 팔로워가 대략적으로 한 7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틱톡, 유튜브 다 합해서. Everybody loves a comeback story.
누구나 이런 컴백 스토리를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성공 스토리, 내가 잘난 것,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보다 나의 허점, 내가 못난 점, 내가 실패한 것들을 공유하고 또 내가 실패한 것을, 나의 허점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스토리를 공유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감동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갖고 배울 점도 뽑아낼 수 있고 사람들이 보는 영화, 만화책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영웅이 나오잖아요. There's a hero, right? 만약에 처음부터 그 영웅이 모든 걸 다 잘해. 그럼 재미있나요? 사람들이 이런 영웅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영웅은 난관을 이겨내고 바닥에서 시작하고 the struggle,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꿈과 희망도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실패를 남들로부터 숨기는 것보다 내가 이런 역경들을 이겨내가는 과정을 남들과 공유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게 바로 실패를 계기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 Failure is feedback. Failure is data. Failure is a learning opportunity or a learning tool. 실패는 피드백이자 데이터이고 배움의 도구예요. 저는 실패를 reverse compass, 역 나침반으로 사용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실패를 하면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힌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는 힌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전 어렸을 때 구기 종목 운동을 정말 못했어요. 뭐 농구, 축구 이런 거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무언가가 제 얼굴로 날라오면 제 본능은 그것을 뭐 받아친다던가 잡다던가 보다 피하는 게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 격투기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태권도랑 권투. 선수급은 아니었지만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어요. 제 사업에 있어서도 역 나침반 이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 대기업 그리고 그 전에는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직 문화에 정말 안 맞는다는 걸 빨리 알 수 있었어요. 장교였을 때도 정말 일을 못했고 그리고 뭐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잘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전 빨리 알 수 있었죠. 아, 나는 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보다 나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걸 훨씬 더 잘하는구나. I decided to do business because I knew I was a bad employee. 그런 생각이었어요, 항상.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실패하기 전에 내가 못할 것을 빨리 식별해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렇게 딱 콕 집어서 잘 알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한 것은 못할 것들을 빨리 쳐냈다는 겁니다. Process of elimination. 제거 과정이 빨랐어요. 실패를 빨리 해서 내가 못할 것을 빨리 쳐내면 내가 잘할 것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성공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저도 10년 전에 제 자신에게 물어봤었으면 제가 와인 액세서리 분야에서 1위를 할 줄 절대로 몰랐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존이나 이커머스 혹은 마케팅을 잘했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실패도 빨리 하고 실패를 빨리 해서 잘하는 것도 빨리 찾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잘 안 풀리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 운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Use failure as a reverse compass. 실패를 역 나침반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My unfair advantage. 나의 불공평한 장점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 배우시고 싶으시면 댓글에 그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자신감을 더 얻고 싶어, 자신감을 높이고 행동을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불편한 진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안에 느끼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항상 두렵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신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남겨야 돼요. 여기에서 이 개념이 들어옵니다. Confidence leads to action, but also action leads to confidence. 자신감이 충만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행동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무언가를 처음 시도할 때는 내 자신에게 증명할 그런 증거물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액션. 그냥 행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냐?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때는 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너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해. 하지만 지금은 행동해야 될 시간이니까 일단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 그리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ne loss doesn't make you a failure, but one win makes you a success. 여러 번 진다고 해서 내가 실패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만 성공을 하면 나는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죠?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